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한국경제 홍원순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또 경제 계속 좋은 소식을 못 전해서 유감인데요. 사실은 작년 말부터 G2 리스크, 그 중국 리스크, 그 미국 금리 오른 뒤에 게다가 중국 리스크 나왔더니 일본까지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갔잖아요. 네.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금 2월 말, 3월 초, 2월 말일, 3월 초 기준 한 달 됐는데 일본이 원했던 효과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어떤 효과로? 일본이 원했던 거는 네. 엔저 일본 돈 가치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게 네. 있었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걸로 해서 내수 부양이 되면서 국내 경기가 붐업되기를 원했는데 네. 일본은 엔고로 가버려가지고 그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고, 주가는 오히려 그 여유로 급락해버렸고, 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엔저라는 걸 왜 하느냐, 엔저 마이너스 금리를 왜 하느냐,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엄청난 도박이요 마약인데 왜 했느냐 비판론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였죠. 네, 해보기 전까지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잘 될 거다. 그래서 네. 한번 이제 승부수를 일본은행에 던진 거죠. 어쨌거나 중국 리스크는 계속 커져갖고 조금 더 줄어들었고, 우리 중국 리스크 몇 번 얘기했습니다. 네. 뭐 기업 구조조정 문제, 중국의 또 뭐 부동산 버블이면 버블 문제, 그다음에 또 금융에서까지 부실이 내렸다 다 얘기했던 바입니다. 그 외부도 그런데 국내에도 또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데, 제가 여기 하나 봤던 거는 2월 마지막 날 2월 29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기업, 대기업들은 주로 이제 대기업, 제조업, 대기업뿐만 아니고 다 제조업의 BSI, 그러니까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인가? 네. 그래서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체감으로 그냥 아주 숫자를 지금 조사 나보다기보다 어떻게 당신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네. 그 묻는 거거든요. 요거는 한국은행만 하는 게 아니고 상의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 중에 하는 게 이제 대한상의에서 한다든가 정경련 경제단체, 그리고 한국은행이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BSI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BSI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경기를 뭐 경제기관이나 단체에서 조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BSI가 이제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좀 나쁘다고 기업들이 보고 있고, 네. 그 이상이면 좋다고 보고 있고 하는데, 이번에 2월 달에 그 제조업 지수가 63으로 나왔어요. 이거 많이 낮았어. 상당히 낮은 예.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배웁니다. 작년에 왜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안 된다. 네. 사람들이 모임 자체를 안 한다. 모임을 안 하니까 식당도 안 한다. 어디 놀러도 안 간다. 당구 치러 안 간다. 극장에도 안 간다. 내수가. 네. 내수가 해서 경기가 나쁘다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 2월 지수가. 그러고 보니까 1, 2월 수출 물량도 작년 대비 22%인가가 줄어들었죠. 1월 달에 우선 1월 달에 18.3%가 네. 줄어드는 게 나왔고, 제가 2월 통계하려고 깜빡했는데 하여튼 한 5분의 1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물량은 그렇게 나는데 금액 대비는 좀 네. 그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나갔지만 금액 대비라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들어온 돈이 그렇게 줄어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는 거죠. 네. 수출 기업은 수출 이렇게 돌렸으니까 나쁘다고 보는 거고, 국내 내수도 뭐다, 메르스 때보다 하여튼 더 나빠졌어. 이게 그러면 또 언제부터 제일 나빠지냐면은 2009년 네. 2009년 3월 이후에 제 6년, 2009년 4월이면은 거의 뭐 7년 만이잖아요. 거의 7년 만이잖아요. 정확하면 6년 11개월. 7년 만에 기업이 제조업체에서 보는 그 실사지수를 했더니 체감이 제일 나쁘다 이랬거든요. 네. 그럼 2009년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글로벌 경제의 네. 경쟁에서 2008년, 2009년이가 그때 이제 막 2008년 말 리만 브라더스 망하고 2009년까지 우리가 서브프라임 론 뭐 그렇죠, 바로 그죠. 미국에서 네. 서브프라임 해가 부동산에서 시작된 그게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참 리만 브라더스라는 뉴욕의 월가의 공룡을 넘어뜨리고 팍 해가지고 G20 회의한다고 그때 뭐 MB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국내에서도 코엑스 G20 회의하고 네. 그래 넘어갔던 겁니다. 그때만큼 이후로 제일 나빠졌다 이겁니다. 근데 체감 경기
그때만큼은 위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불가사의한데,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있겠죠. 지금도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과 네. 기업을 하지 않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다르죠. 수는 네. 있죠. 예를 들면은 큰 파도가 쳤는데 이게 해안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바다에 있는 분한테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해화가 네. 벌써 파도가 네. 넘네 하지만, 아직은 덜하다 네. 그런 게 있고. 다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커져가면은, 내가, 우리 회사도 점점 영향권에 미치는구나. 나오는 보너스가 안 나오는구나. 우리 회사도 긴축하라고 쥐어짜라고 위에서 자꾸 내려오는 거다. 네. 말아서건 또 따라, 경비 줄여라, 내년 뭐 계획 줄여라,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오겠죠. 그래 되면은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살린다고 뭐 상반기에 자본 집행한다, 지자체가 연간 쓸 돈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거다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정부 공식, 아주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는 이제 원래 40%를 안 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채무를 더 확장해라. 그래서 미래 그 채무를 더 쓰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국가 재정 확대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는 앞마당에 있는 돌 뒷마당에 갖다 놓자는 얘기이거나 혹은 미래 세대가 써야 될 돈을 우리가 좀 미리 당겨서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급하니까 이제 그런 네. 논의가 나오는 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된다한테 감론을박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체감이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장 대표님은 저는 뭐 어쨌든 장 대표님은 그때는 지금으로 고독하게 힘든 일 하니까 여전히 어렵고 저는 어쨌든 회사 안에 월급을 받는 입장이니까 좀 덜한데, 네. 밖에 있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뭘 소리야, 그때만큼 지금 어렵단 말이요. 네. 이렇게 말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죠? 어쨌거나 기업 사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 다만 좀 뭐랄까, 저는 오히려 2009년보다 지금 이 어려움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해졌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2008년, 2009년은 고전에 조금 좋았거든요. 왜냐면 1998년도하고 이거에서 2000년도 들었으면서 밀레니엄의 닷컴 버블, 네. 밀레니엄 닷컴 벤처 버블 해가지고 굉장히 쭉 좋다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지? 미국 특히 그 리만 브라더스가 망한다 이런 것들이 무지가 충격을 왔는데, 지금은 사실 작년부터 나쁘다 베르스 이후로 계속, 계속 이러니까 경기는 능력이 좀 좀 완성화되기도 하고 어제 우리가 저성장 이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냐. 네. 진짜 저성장 저금리에 어떤 그 고실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미. 그러니까 세상 나쁘다기보다도 작년에 나빠고 올해도 나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체감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도 정확한 원인이 여기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나빠지고 있는 것만큼은 팩트다. 그렇습니다. 사실이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쁜 게, 사실 나쁜 지수를 찾아보면요, 한두 개입니다. 이렇게 나빠지는 게,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도 예산을 분리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주가도 이렇게 하다가 아주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처럼 드라마틱하게 확 급락은 아니지만 지리하게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되는 와중에 이게 결국 경제가 좀 뭐랄까, 정치가 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처음 하는 얘기도 그랬는데 경제를 자꾸 갈구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시장이라든가 이 경제가 우리의 정치를 아마 무지무지 보복을 한번 할 것이다. 네. 보복을 할 거다. 시장에 복수가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국회에 보면은 네. 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정치라는 것도 막연하지만 보십시오. 그 정치라는 개념을 보면 여당이 새누리당이 뭐 살생인가 좀 자세히도 모르겠습니다만 관심도 없고, 그거 가지고 지지고 뽑고 친박 있네, 없네, 마음에 안 드네, 들었네, 전화 공개하고 이건 시정 잡혀졌고 한게 이제 전화했지 않았냐 말했지 않냐, 그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러고 있죠. 네. 미사일이 쏘고 청와대가 공격한다고 그런 와중에 경제도 이런 판. 또 야당은 좀 며칠 전입니까? 27, 9일 오늘 기준으로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네. 땄습니까? 10시간 했는데 11시간 했는데, 제가 볼 때 유권자의 심정으로 가서는 뺨을 한 대 때리고 싶더만 그러고 있지. 이러니까 정치가 그렇고 국회가 그 마비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마비죠. 사실 그냥 저는 마비 같습니다. 식물국회였습니다. 식물국회,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한 일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식물국회, 불임국회, 불임국회, 성과 없는 국회, 네. 위기 모르는 국회, 배짜라 국회, 뭐라고 외쳐도 지금 다 되는. 그러니까 이 19대 국회가 우리가 법만 많이 만들었지, 네. 법을 많이 만들면은 마치 좋은 국회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을 많이 만들면 좋은 정부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선거만 많이 한다고 민주주의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공약만 많이 네. 내면은 마치 좋은
선거 정치가인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오해거든요. 공약 많이 낸다고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아니, 선거 진짜. 자주 한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럼 공약은 누구 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야기된 그것처럼 이 19대 국회가 법 많이 만든다고 시작하면서 그랬더니 경제 민주화 한다고 뭐 그 난리를 해가지고 하고 하잖아요. 이제 필리버스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또 뭐 게리만더링이 되는지 국회고 저도 선거구까지 획정을 못 해가지고 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입후보자들이 어저께 비로소 했죠. 그걸 했는데 네. 이제 그게 다 늦어서. 늦었어. 만약에 근데 그 아직 선거기랑 확정을 못 한 거잖아요. 네. 대충 정했는데 이제 그게 선거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지 만약에 이번 4월 총선에 떨어질 사람이 네. 대 사람은 안 그러겠죠. 떨어질 사람이 집단해가지고 이번 선거 무효다. 운동이다 네. 무효다고 막 하려면 어떡할 겁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예, 저는 무효 판정 받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네. 봅니다. 설사 무효 판정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전문 법률인들에 의해서 현재나 뭐 어디 법률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걸 둘러싼 무수한 논란이 뚫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논란, 공부. 불복하고 정말 사상 유리 없는 어떤 불공정한 게임이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내린 그 논란들을 어떻게 자초하냐 이거죠. 사상 최초로 원외와 원내가 첨예하게 맞서는 현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원내에서만 붙었는데 원내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떨어지게 되는 사람이 더 그렇죠. 많이 나오거든. 네. 경쟁률로. 네. 그 원내 대결집해가지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막 하면 설사 법원이 한다 하더라도 그게 승복이 되기가 당연해요. 이런 짓을 하니까 29대 국회야말로 가장 그 뭐랄까 추한 모습, 바보 같은 모습 보여줄 건 다 보여주는 국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대 국회가 끝난 다음에 낙선자들이 다 연합해서 네. 총선에 네, 낙선자들이 얻은 모든 득표수가 당선자들이 얻은 득표수의 총수를 능가한다. 뭐 그럼 민주주의는 뭐 다수결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든가. 네. 그리고 사실 정치 신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선거구 미획정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불공정 요소. 제가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네. 이렇게 늦출 이유도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막 정치 토론하잖아요. 이거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 얘기는 다시 번쯤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저성장의 장기로 가는 거는요. 네. 아까 말한 장 대표님 같으면 그게 핵심이지 말이에요. 체감을 못 하겠다는 거. 즉 찬물에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가지고 열을 서서히 가면 개구리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뜨거워야 개구리가 뜨거라고 뛰쳐나와야 살든지 최소한 살 수 있는 찬스 확률이라도 높이는데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오히려 또 따뜻하지 뜨거워라 하다가 개구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익어가다가 죽어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서서히 하니까 사람들이 체념하고 하는 바로 저는 저성장, 저금리, 그 다음에 저고용률, 고실업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그거라고 네. 보거든요. 체념하게 만들고 뭐 그런가 보다 천재 침체되는 거 아니냐. 우리만 그래? 일본도 그렇대지. 일본도 이렇게 10년, 20년을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극히 자연이 되고 이런 거 일상화되고 할 때 미지근한 물 속에 끓어가는 개구리 같은 존재가 될까봐 우리가 유가 올릴 때 예전에 이런 얘기 세금을 올리고 내는데 일반적인 하는 이론하고 똑같은데요. 유가나 전력값을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기름을 적게 쓰고 네. 반발도 하지만 적게 쓰고 충격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도.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올리면 반발하고 그 충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리길 바래요. 5% 올리고. 조금씩 찔 겁니다. 네, 3% 그런데 올리고. 그렇게 오거나 결과가 해가지고 나중에 10몇 번씩 할 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원샷이 한 방에 딱 먹여버려야 사람들이 어떠거라 이러는데 각성 효과가 가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제라는 게 쭉 저금리에다가 뭐 되는 것도 없이 지하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서 저성장이 가서 여기는 기회의 땅이 아니다 이거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온다든가 우리 기업이 나간다든가 우리 유능한 젊은이들이 나가고 다 이러면 국회는 뭘로 가지고 정치할 거고 뭘로 가지고 예산 짤 거냐. 근데 마지막까지도 해달라는 민생 그 노동 정말 이제 입도 아프다. 노동 그 개혁 그것도 개혁도 아닌 개혁을 됐잖아요. 그 개혁 5개 법 중에 대통령이 파견법을 빼겠다 해서 이제 4개 해달라도 안 해주니까 그건 관심도 없어요. 경제 활성화법 무슨 관심도 없고 이러고 필리버스터 그 테러 방지법만 해도 15년 됐다는 거죠. 그 법이 처음이었는데 그러면 테러 방지법을 국정에 안 가면 국민안전처에 가자고 야당이 그런다죠. 국민안전처가 어떤 데입니까? 그분들은 불 끄는 데는 도사인 소동서고 어디
계곡물에 물이 내려서 사람 구해주는 데 구하는데 도사고, 저기 벌집이 있는데 떠주는 데는 도사겠죠. 해양경찰로서 중국 어선을 잡는 건 아마 최고 전문가들일 겁니다, 국민 안전처럼. 거기에 테러하고 이 첨단형으로 007 같은, 지금 인천공항이 저래 세고 인천 항구가 세는 저런 테러, 사이버 테러 온 거를 과연 국정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할 만한 데는 국정원밖에 없다고 없다, 이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물론 저도 언론 장 대표님도 언론 활동을 하고 저도 언론 활동을 하면서 원론적으로 우리는 정보기관들이 개인의 불필요한 계좌를 들여다보거나 불필요한 감청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죠? 그거는 누구라도 한 개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솔직히 우리가 딱 깨놓고 이야기할 때 정보기관이 뭐 할 일 없어가 사람도 바쁜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거 개인 사생활 들여다보고 카톡 감청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아까 원론적으로는 그 해서 안 된다고 말이죠. 저는 보거나 제 계좌 들여다보거나 제 우리 이야기하는 감 듣거나 저는 전화 집에 나눠 하루 종일 어디 다 돌아다니다가 오는데 볼 때는 바로 볼 것도 없다. 뭐 볼 게 있습니까? 제 생활 뻔한데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생활 하면서 들여다볼 게 뭐가 있냐고. 저는 오히려 그런 거 말이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좀 뭐가 부리는 게 많은 건가. 글쎄 이런 인신공격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발의됐던 테러 방지법보다 오히려 이번에 법안은 훨씬 더 국정원의 권한을 약화시킨 거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비교한 것도 있더라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단 한 사람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그게 비판돼서는 안 된다는 건 뭐 동의합니다. 저도 네. 그렇게 주장해야 마땅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별로 이 전화 제 거 누가 들여다보니 장 대표님 그렇습니다. 제가 볼 게 뭐 있다고 테러 모의를 하지 않는 한 아니고 그 사생활 할 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네. 통장도 들여다보려면 얼마든지 봐라 보고 모자라면 보태줘라 차라리. 네.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 이제 그 또 문제는 그겁니다. 테러 방지까지 좋다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건 좋다 네. 양보해서 제가 100번 양보해서 테러 방지법 가지고 더 국민이 사각게 되었고 선제 만들어줬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되고 경제 활성화법도 안 되고 노동개혁법도 안 되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되니 이게 너무 구실치고는 너무 치사한 변명 아니냐 이겁니다. 네. 그죠? 그렇죠. 그걸 해놓고 하면은 또 모르겠으되 네. 낮에는 경제 활성화법도 하고 밤에는 토론하자 하면 또 모르겠으되 그걸 내가 분리배수 내고 국회를 정지시켜버리니 이게 도무지 이 경제 앞으로 저성장 무슨 일입니다. 저성장 이 저금리가 이게 실업률 높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가 길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활성화라고 억지로 했을 때 시장에 제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골목 상권 살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한다. 제 전통시장 살린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 하나는 1,500만 원짜리 일자리가 나오지만 대형 마트를 잘 살리면 연봉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시장이 보복을 한다고요. 시장의 보복이라는 건 자본의 이탈을 얘기하는 거고 일자리 축소를 의미하는 거고 투자의 축소를 의미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결국 굉장히 인정이 넘쳐 보이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옥죄일 수 있다. 고전적인 얘기지만 모든 선인은 지옥으로 통한다 그런 말도 있고 이 무시간 곰이 잠자는 자기 그 주인의 콧단등에 매미가 아니 그 파리가 왱왱거린다고 그 잠자는 파리를 내리친다고 이 우악선 네. 그 얼굴을 그게 했다는 그 꼴이 되지 않는 게 아닌지 경제주기는 입법 나오고 해서 네. 저는 경제가 압박을 어려운데 경제의 위기감이 아니고 정치의 위기였어. 정치라는 원론적으로 하면 사회 통합도 이끌어내고 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경제가 너무 흔한 말로 정치가 경제를 잡고 있으니까 경제의 위기가 경제관의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 위기가 아니느냐. 네. 그런 면에서 무능한 정치 빨리 좀 혁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게 또 문제. 예. 그래서 최근에 그 29일 날 고용부 장관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당하고 당정회의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아니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겠다고 공약을 내면서 노동개혁 안도 하나 안 만드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지 마요. 네. 일자리 만드는 건 노동개혁 그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일자리 만든다. 그건 일자리 만든다고 무리 안 되면 정부 돈으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LH, 한전 이런 공기업에서 일자리 만들려고 내일도 실업자 하나도 다 줄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 프로그램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그러나 그 일자리는 오래 가지 않고 은퇴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네. 진짜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 만든다면서 일자리 없애는 정책을 만들고 위기를 타파하자면서 위기를 더 깊게 만들고 이걸 안 해지 모르는지 하고 참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사정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리고 이 경제 위기의 핵심에는 어쩌면 무능한 정치가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갑갑하네요. 네. 어쩌면 자리를 잡고 있을지가 아니라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네. 라고 제가 수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